자, 3작업 부분 이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3작업 시트에다가 1작업 시트에 B4에서 H12 영역을 복사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1작업으로 가셔서 B4에서 H12를 그대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여기에 복사 버튼, 홈 메뉴에 복사 버튼 있죠. 그럼 이게 움직이죠. 자, 이 상태에서 3작업 시트를 누르시고 B의 2번 셀을 클릭을 한 상태가 여기 보이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시게 되면 데이터가 카피본이 들어갑니다. 너비 충분히 더블 클릭해서 늘려주시면 되겠죠. 더 늘리셔도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뭘 하라 그랬냐면 조건 부분을 한번 보면서 분석을 해볼게요. 부분합을 하라 그랬는데 부분합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정렬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여기에 위치라고 하는 필드명이 있는데 위치 필드명을 자세히 보시면은 우정마을이 한쪽에 몰려있고 숲속마을이 또 따로 몰려있고 사랑마을이 몰려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정렬 작업을 통해서 순서대로 몰아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것끼리. 자, 그러면 우선은 순서를 맞추기 위해서 우자라고 하는 글자는 이응이라고 하는 자음 글자가 되고요. 숲속에는 시옷이라는 글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름차순 내림차순 결정을 할 때 히읗에서 기역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자, 지금 먼저 얘기한 게 이응이고 그 다음에 시옷이 나왔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히읗에서부터 기역 방향으로 점점 내려가는 겁니다. 큰 거에서 점점 내려가는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얘는 내림차순 규칙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정렬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 직접 범위를 잡으셔도 되고 그냥 데이터 표 중에 아무거나 데이터 셀 하나 클릭한 상태에서 데이터 메뉴에 정렬을 누르시게 되면 알아서 정렬 범위를 컴퓨터가 잡아줍니다. 정렬 기준에서는 위치를 기준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정렬 기준은 내림차순으로 선택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 우정마을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숲속마을이 나오고 그 다음 사랑마을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부분합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명의 개수를 처음에 부분합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메뉴에서 우리가 데이터 메뉴에 부분합이라고 하는 메뉴가 존재하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부분합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할 항목의 대상은 처음에 위치라고 하는 필드명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평균 개수 이렇게 각각 찍혀 나오는 이 진한 글자가 나온 위치가 바로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룹할 항목은 위치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용할 함수의 경우에는 개수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할 함수 개수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부분합 계산 항목의 대상으로는 전부 다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에서 언급한 것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명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당연히 계산 항목은 동물명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데 자, 글자가 조금 잘린다 하시는 분들은 너비를 충분히 더블 클릭해서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 보면 동물명의 개수, 우정마을 개수 3개, 그 다음 수속마을 개수 3개, 사랑마을 개수 2개, 전체 개수 8개. 그래서 3328이 나오는지 시험지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겠죠? 3328 정확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분합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데이터 메뉴에 부분합을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범위를 잡아주고요. 부분합 창이 활성화됩니다. 그룹할 항목 위치는 그대로 두시고 사용할 함수를 바꿔야 돼요. 사용할 함수는 문제에서 언급한 대로 여기에 월별 사료 비용에 대한 걸 언급을 했죠. 그리고 평균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선 당연히 사용할 함수가 평균으로 가야 되고 부분합 계산 항목은 동물명 앞에 했던 거 V 체크 해제하시고 월별 사료 비용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맞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분합을 할 때에는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게 새로운 값 대치를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앞에 구했던 개수 통계 작업이 사라지고 지워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통계 작업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값 대치를 반드시 V체크 해제하시고 확인을 누르셔야 된다는 걸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연달아 또 통계 작업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38만, 115만 7천, 50만 3천, 70만 2125. 그래서 네 가지 값이 정확히 연달아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부분합 작업을 다 구했으면 문제에서 제시한 1번 작업은 다 끝났고요. 자, 이제 윤곽 지우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윤곽 지우기는 그룹 해제 메뉴에 윤곽 지우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아까 왼쪽에 존재했던 마이너스 기호 트리 구조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작업으로는 이제 3번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을 하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출력 형태랑 비교를 해보시고 똑같이 지금 데이터 값이나 배열 위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비교 작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3작업이 끝나게 됐고요. 이제 제4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우선은 엑셀 작업에서 1작업 시트를 누르시고 여기 비어있는 셀을 한 칸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메뉴에 차트 메뉴 쪽에 보시면 여기에 메뉴를 눌렀을 때 2차원 세로막대형, 묶은 세로막대형이라는 문구가 뜨는 걸 볼 수 있죠.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비어있는 사각형 박스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밑으로 좀 드래그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 자리에 있는 묶은 세로막대형을 넣는 것까지는 일단 완성을 했고요. 2번 데이터 범위를 잡게 되어 있는데 데이터 범위는 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해서 작업하라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 작업했던 타자 입력한 부분, 이 부분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차트 범위를 잡아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출력 형태를 보면서 해야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오른쪽 버튼 여기다 누르시고 데이터 선택을 눌러서 데이터 원본 선택 창을 띄웁니다. 범례 항목 계열 추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계열 편집이라고 하는 창이 뜨게 되는데 계열 이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여기 범례 쪽에 해당되는 평균 몸무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평균 몸무게 셀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름 작업 지정은 끝났고요. 계열 값을 선택해서 다 지우신 다음에 여기다가 대상 범위 하나하나씩 비교하면서 넣을 겁니다. 판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당연히 평균 몸무게에 해당되는 판다 값을 찾아야겠죠. 자, 그러면 판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에서 방향키를 오른쪽 버튼을 연달아 누르셔서 120kg 짜리가 셀이 선택이 되도록 F6 셀이 셀 주소로 떠야 됩니다. 컴마 찍으시고 두 번째 데이터 선택 대상을 보면 사자라고 언급을 했죠. 그러면 사자라고 하는 글자를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연달아 누르셔서 250kg이 대상이 되도록 셀 주소가 F7 셀로 찍혀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컴마를 찍으시고 세 번째 데이터 대상은 양에 해당이 되는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223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도록 F8 셀이 찍혀 있으면 됩니다. 컴마를 찍으시고 다음에 넣어야 될 대상은 얼룩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얼룩말 쪽에 해당되는 글자를 클릭하고 오른쪽 방향키 누르셔서 116kg이 F10 셀 주소로 들어가도록 맞추면 됩니다. 컴마를 찍으시고 다음에는 기린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린 글자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방향키 누르시고 1000kg이 대상이 되도록 F11 셀이 찍혀 나오면 됩니다. 컴마를 찍으시고 다음에 대상이 되는 건 호랑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호랑이 값에 해당되는 거 글자를 선택하고 오른쪽 방향키 연달아 누르셔서 332kg 짜리가 있는 F12번 셀이 셀 주소로 들어가면 되겠죠.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 시험 문제에 지금 나온 대로 일단 확인 눌렀을 때 6개가 정확히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 모양을 보시면 높낮이가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죠. 네,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데이터를 또 만들 겁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을 누르시고 범례 항목 계열 추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름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추가 대상 계열은 월별 사료 비용이 되겠죠. 그러면 월별 사료 비용 글자를 클릭하셔서 G4셀이 들어가면 됩니다. 계열 값을 선택을 해서 전부 다 지우시고요. 이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 판다 또 글자를 선택해야겠죠. 판다 글자 선택하시고 오른쪽 방향키 누르셔서 76만 5천짜리가 찍혀있는 G6셀이 찍혀 나오면 되고요. 컴마를 찍으시고 그 다음에 사자 범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자를 클릭하고 여기서 오른쪽 방향키 연달아 누르셔서 120만 5천 값이 선택이 되도록 하시면 되고요. 컴마를 찍으시고 다음 값으로 이제 넣어야 되는 것은 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양자리 클릭을 해주시고 오른쪽 방향키 누르셔서 23만 2천이 선택되도록 포인터 맞추시면 됩니다. 컴마를 찍으시고 그 다음에 얼룩말을 선택을 해야 되죠. 얼룩말 선택하고 오른쪽 방향키 연달아 누르셔서 34만 8천짜리 선택하시면 되고요. 컴마를 찍으시고 그 다음에 기린자리를 선택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린자리 글자를 선택하고 오른쪽 방향키 연달아 누르셔서 56만이 선택되도록 해주시고 컴마를 찍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호랑이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호랑이 글자를 선택해서 오른쪽 방향키 연달아 누르셔서 150만 1000이 선택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데이터가 들어갈 거고요. 가로 항목축 레이블 편집을 누르셔서 다시 필드명 확인해보면 판다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판다가 여기 하나 선택돼야 되고 컴마 찍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사자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사자 데이터를 선택을 하시고 컴마를 찍으시고 그 다음 양 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양 데이터 선택하고 컴마를 찍으시고 그 다음에 얼룩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얼룩말 선택하고 컴마 찍으시고 그 다음에 기린 선택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기린 데이터 글자 선택하고 컴마 찍으시고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될 대상은 호랑이가 되니까 호랑이 데이터 선택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데이터를 무식하게 선택하는 거냐면 차트 부분에서 이 데이터 선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트 작업을 하실 때는 데이터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천천히 작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시간은 걸리지만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작전을 씁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방식이 제일 편하고 권장되는 방식이라서 저는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6개의 그래프가 다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2번 데이터 범위 작업이 끝났고요. 3번 위치를 새 시트로 이동하라고 그랬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차트에 이 차트 영역 가장자리에 마우스 갖다 대시고 오른쪽 버튼 차트 이동을 누릅니다. 새 시트를 클릭하셔서 라디오 버튼 점이 찍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 4작업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1작업 시트 앞에 4작업 시트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걸 그대로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쭉 오른쪽으로 끌으시면은 3작업 뒤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4작업 시트 이어서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3번은 끝났고요. 4번 차트 디자인 도구를 작업을 해야 됩니다. 레이아웃 3번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빠른 레이아웃의 레이아웃 3을 말풍선으로 확인하고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스타일 1을 적용하라 그랬기 때문에 스타일 1번은
여기에 자세히 메뉴를 누르시면 펼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거가 스타일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누르시게 되면 얘가 막대 너비가 좀 조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영역 서식 차트 글꼴을 굴림으로 바꾸라 그랬죠. 자, 그럼 현재 이미 차트 영역 서식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홈 메뉴에서 여기에 굴림으로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전부 다 굴림이 적용됐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11포인트로 맞춰서 올리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채우기 효과를 질감 파랑 박엽지로 하라 그랬는데 여기선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버튼 가장자리 쪽 여기서 누르셔서 차트 영역 서식을 누르시게 되면 오른쪽에 창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채우기를 누르시면 쫙 펼쳐지고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질감이라고 하는 메뉴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질감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파랑 박엽지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전체가 파란색으로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영역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쪽에 갖다 대시면 그림 영역이라고 뜨죠.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안쪽에 점이 찍혀 나옵니다. 자, 여기에 적용해야 될 대상은 정확히 채우기 흰색 배경 1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채우기 메뉴의 색깔을 여기에 채우기색 누르셔서 팔레트에서 흰색 배경 1을 선택하시게 되면 단색 채우기로 옵션이 맞춰지면서 화면에 흰색이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글꼴을 굴림으로 바꾸라 그랬죠. 자, 그러면 차트 제목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굴림이 되어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차트 제목을 굴림이 됐고요. 그 다음 굵게 유지해야 되죠. 네, 그래서 굴림 확인했고 여기에 굵게를 눌러주시게 되면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포인트로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글자 크기를 20으로 수정하고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글자가 확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채우기 흰색 배경 1로 하란 얘기는 여기에 지금 보시면 얘가 투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채우기를 팔레트 누르셔서 흰색 배경 1을 여기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차트 영역이 제목 부분에서 정확히 여기에 제목 부분만 흰색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테두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테두리 작업을 위해서는 실제로 여기에 테두리 메뉴가 있죠. 쭉 펼치셔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실선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검정색으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차트 제목 겉부분에 검정색 테두리가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7번 서식 작업을 할 겁니다. 월별 사료 비용에 대한 계열을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으로 변경해야 되죠. 일단 계열을 정확히 선택하기 위해선 월별 사료 비용이 주황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냥 얘를 선택하셔도 되는데 정확히 하는 방법은 만약에 막대가 안 보인다 그러면 서식 메뉴에서 여기에 차트 요소를 단추를 누릅니다. 그럼 쭉 메뉴가 펼쳐지는데 월별 사료비용 단위원 계열이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얘를 선택하셔도 똑같이 선택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차트 종류를 변경해야 되죠. 디자인 메뉴 누르시고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시게 되면 차트 종류 변경 창이 뜨게 되고요. 월별 사료 비용은 주황색 부분에 해당되는 두 번째이기 때문에 여기에 얘를 누르셔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해서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옆에 또 뭐라고 했냐면 보조축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보조축을 체크하시게 되면은 완성이 된 겁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차트가 꺾은 선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오른쪽에 눈금값이 생겨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조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열을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표식을 마름모로 하라 그랬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동그라미 점을 선택을 하시면 6개의 점이 선택이 되는데 여기에 표식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입니다. 얘를 누르시고 표식 옵션을 누르셔서 쫙 펼치신 다음에
기본 제공을 클릭하시면 활성화가 되고요. 형식을 마른 모드를 선택을 해서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10 사이즈로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6, 7, 8, 9, 10 이렇게 하나씩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차트의 출력 형태를 봤을 때 120만 5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레이블 값 표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마름모만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이 부분만 점이 4개가 찍혀 나오고 여기에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에 안쪽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120만 5천만 정확히 레이블 값이 표시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 값이 오른쪽 방향에 그대로 떠 있으니까 화면에 나온 대로 오른쪽에 배치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눈금선은 선 스타일 파선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점선으로 가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지금 실선으로 나와 있는 세로값축 주 눈금선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양 사이드에 점이 찍혀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대시 종류를 누르셔서 파선인 거를 찾아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색깔이 회색으로 뜨는데 ITQ 시험의 경우에는 원래 시험장에서 흑백 시험지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색깔을 안 바꾸셔도 감점이 되는 부분은 없으나 진하게 나오고 싶게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색깔을 여기에서 정확히 검정 텍스트 1로 선택을 하시면 진한 검정색으로 잘 보이게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축을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왼쪽에 있는 세로값 축에서 0kg부터 200단위로 지금 증가를 하면서 최대값이 1200으로 끝나죠. 자, 그러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kg부터 시작해서 200단위로 1200으로 똑같이 끝나니까 왼쪽은 건들 게 없습니다. 자, 오른쪽 보조 세로값 축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조 세로값 축의 경우에는 지금 나온 대로 0부터 출발해서 40만 단위로 증가를 하고 최대값이 160만으로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지금 얘는 20만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금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축 옵션을 클릭을 해주시고 숫자 부분 반드시 클릭하셔야 돼요. 숫자 부분 클릭해서 축 서식이라는 창이 뜨면 여기에 축 옵션을 누르고 축 옵션을 펼치면 여기에 단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 단위는 20만이 아니라 40만으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앞자리를 4로 수정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40만으로 바뀐 걸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 최대값 160만 정확히 맞는지 나머지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시기호로 해가지고 0을 원래 회계 스타일로 표현하면은 대시기호가 뜨죠. 네, 다 일치하니까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축 작업은 다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끝냈고요. 범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례라고 하는 것은 아랫단에 속하는 이 평균 몸무게와 월별 사료 비용 얘를 얘기하는 건데 이 범례명을 변경하기 위해선 차트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데이터 선택 메뉴를 들어가서 데이터 원본 선택 창을 띄웁니다. 여기서 평균 몸무게라고 하는 부분에 편집을 누르셔서 이 부분에서 평균 몸무게를 아까는 셀 주소로 선택을 했지만 얘를 타자 입력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띄고 몸무게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월별 사료 비용도 편집을 누르셔서 아까 셀 주소로 그냥 G4셀을 선택을 했는데 여기 직접 타자 입력으로 바꾸란 얘기죠. 월별 띄고 사료 비용 띄고 띄는 게 아니죠. 네, 괄호 열고 단위 콜론 1 괄호 닫고 이 옆에 나오는 거 똑같이 보고 입력하시면 돼요. 네.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 두 줄로 있던 게 한 줄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시험지 나온 대로 똑같이 한 줄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범례명 변경 작업 끝났고요. 도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 이 최고 비형이라고 적혀 있는 도형인데 자, 얘를 추가로 할게요.
여기에서 삽입 메뉴 누른 다음에 도형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라고 있죠.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강 이쪽 위치에 맞추고 오른쪽으로 꼬리가 뻗어나가야 되겠죠. 네, 그럼 이쯤에 맞추고 오른쪽 꼬리 노란 점을 클릭해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 최고 비용이라고 글자를 입력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최고 띄고 비용이죠. 띄어쓰기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글자의 위치는 정 가운데로 맞춰야 되니까 여기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셔도 점수 인정이 되는데 굳이 똑같이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글자색을 검정색으로 맞추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을 그냥 흰색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선의 테두리 색깔은 굳이 뭐 파란색으로 그냥 두셔도 되는데 이것도 검정색으로 바꾸고 싶으시면 선 메뉴 쪽에서 여기에서 검정 텍스트 1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팅이 완료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이제 끝내셔도 점수 인정이 됩니다만 굳이 나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축 눈금선 쪽에 검정색을 꼭 표시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기도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안 하셔도 돼요. 자, 근데 600 부분의 숫자 부분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축서식이라고 뜨죠. 그래서 여기에서 채우기 및 선 메뉴를 누르시면 여기 선 메뉴가 지금 펼쳐져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거를 윤곽선색을 검정색 텍스트 1로 바꾸시게 되면 이처럼 왼쪽에 테두리 선이 검정색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조 세로값 축도 숫자 부분 클릭을 하셔서 똑같이 여기에 채우기 및 선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서 윤곽선색을 검정 텍스트 1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검정색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똑같이 나왔죠. 자, 그 다음 판다, 사자, 양 부분에 해당되는 레이블 쪽인데 여기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축 서식이라고 역시 똑같이 뜨고 여기에서 채우기 및 선을 누르셔서 선 부분에 페인트 색깔이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지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검정 텍스트 1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검정색 선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제시한 상황이 다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제목 수정 좀 해야겠죠. 네, 아까 제가 서식만 맞췄지 수정을 안 했네요. 똑같이 보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죠. 네. 그래서 숲속 마을 및 우정 마을의 동물 관리 현황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에 절대 엔터키 누르시면 안 됩니다. 얘는 차트 작업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셀 작업하는 거하고는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엔터 누르시면 줄이 하나 더 생기게 되니까 절대 엔터 누르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수정 작업을 다 했고 혹시나 안 된 부분이 있나 없나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저장하기 버튼 누르시고 시험장에서는 답안 전송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작업 시트, 그 다음에 2작업 시트, 3작업 시트, 4작업 시트까지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 분석 ITQ 종목 엑셀 시험 23년도 107회차 B형 공개 문제를 한번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